NFL의 한 해 매출액은 24조 4,400억 원으로 전 세계에서 돈을 가장 많이 버는 스포츠 리그입니다. 다른 미국의 대표 스포츠 리그인 NBA와 MLB보다 1.5배 이상입니다. 또한 유럽의 4대 축구 리그를 모두 합쳐도 NFL보다 적습니다. 매출액 대부분은 TV 중계권입니다. 정규 시즌은 한 팀당 17경기밖에 안 하지만 시청자가 다른 스포츠보다 많고 관중석도 매번 거의 가득 찹니다. 이처럼 높은 매출액과 두터운 팬층은 구단의 가치 상승에 긍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지난해 전세계 구단 가치 1위 역시 NFL의 댈러스 카우보이스로 11조 8,300억 원의 가치로 평가받았습니다. 2위 뉴욕 양키스와 3위 골든 스테이트 워리어스보다 2조 6,400억 원이나 높습니다. 게다가 NFL의 32개 팀 중 30개 팀이나 50위 안에 있습니다. 유럽 축구의 모든 리그를 합쳐도 7개인 것을 보면 NFL 팀들은 전반적으로 구단 가치가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실 NFL은 초창기 때부터 인기가 제일 많지는 않았습니다. 옛날 미국인들이 선호하는 스포츠 1위는 야구였습니다. 그러나 1960년대 중반부터 MLB 인기는 떨어졌던 반면에 NFL 인기는 올랐습니다. 60년이 지난 지금 NFL은 세계에서 가장 성공한 리그가 됐습니다. NFL은 어떻게 성공했을까요? 1920년 켄톤 자동차 대리점 사무실에서 팀 대표들이 모여 미국 프로 풋볼 협회를 결성했습니다. 그로부터 2년 후 NFL로 개명하면서 역사는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NFL은 점차 인기를 얻어 나갔지만 미국을 중심으로 발생한 경제 대공황은 NFL에게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재정적 어려움으로 팀의 지분을 파는 경우가 발생했고, 이때 버트 벨은 프랭크 포드 옐로우 재킷의 권리를 샀습니다. 그는 구단 이름을 필라델피아 이글스로 바꾸고 재출발을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3승 5패 1무의 성적을 거두며 동부 5개 팀 중 4위로 부진했습니다. 다음 시즌에도 4위였고 그 다음 시즌에는 최하위를 기록해 성적과 사업 수익 모두 반등하지 못했습니다. 버트벨은 성적이 부진하면 티켓 판매가 저조해져 수익이 줄기 때문에 대학 유망주 계약이 어려워져 다음 시즌에도 성적이 안 좋아지는 악순환의 문제점을 인식합니다. 이렇게 되면 강팀 약팀이 나뉘어 리그 전체 재미가 반감되고 심각한 경우 재정 능력이 악화된 하위권 팀은 해체됩니다. 그래서 1935년 버트벨은 균형 잡힌 경쟁 리그를 위한 역순서 드래프트를 제안했습니다. 지난 시즌 성적의 역순서대로 유망주들을 지명하는 방식으로 꼴등팀이 가장 먼저, 챔피언은 마지막으로 선택하는 것입니다. 이 제안은 받아들여졌고 1936년 2월 필라델피아 리츠 칼튼에서 NFL의 첫 드래프트가 진행됐습니다. 규정에 따라 전 시즌 최하위였던 필라델피아 이글스가 1순위 지명권을 얻었습니다. NFL의 가장 큰 성공 요인으로 꼽히는 균형 잡힌 경쟁 리그의 첫 단계였습니다. NFL이 최초로 드래프트를 도입한 이후 NBA와 MLB도 시행했지만 현재는 방식이 다릅니다. NBA는 1985년 확률 추첨 방식을 추가했습니다. 플레이오프 진출 가능성이 낮은 팀들이 다음 드래프트 때 우선순위를 얻으려고 일부러 지는 탱킹을 방지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 번의 수정을 거쳐 현재에는 플레이오프에 진출하지 못한 팀을 대상으로 1순위부터 4순위까지 확률 추첨을 합니다. MLB도 같은 이유로 2023년부터 6순위까지 확률 추첨을 합니다. EPL은 드래프트 제도가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 순수한 성적 역순 드래프트는 세계 4대 스포츠 리그에서 NFL이 유일합니다. NBC는 1939년 2대의 카메라를 동원해 필라델피아 이글스와 브루클린 다저스 경기를 NFL 최초로 TV 중계했습니다. 이후 본격적인 TV 중계가 시작됐습니다. 과거에는 공개시장에서 경쟁을 촉진하는 독점 금지법으로 인해 각 팀이 자체적으로 방송 계약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듀먼트 방송국은 뉴욕 자이언츠, 피츠버그 스틸러스 등의 경기를 중계했고 ABC 방송국은 로스앤젤레스 램스 등의 경기를 중계했습니다. 여러 방송국은 중계권을 둘러싼 경쟁이 붙었고 특히나 당시 인구 790만 명이었던 뉴욕시를 연고지로 둔 뉴욕 자이언츠처럼 큰 시장을 보유한 팀들의 중계권을 얻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반면에 작은 시장들은 자이언츠를 외면당했습니다. 예를 들어 그린베이 패커스는 실력이 좋았음에도 인구가 5만 명인 작은 시장이었기 때문에 방송국에게는 좋은 수익원이 아니었습니다. 결국 그린베이 패커스와 뉴욕 자이언츠의 TV 중계 수익은 10배 이상의 차이가 나게 됩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미국 의회는 1961년 독점금지법의 예외상으로 스포츠 방송법을 통과시켰습니다. 그 결과 NFL은 모든 팀을 대표해서 방송국과 TV 중계권 계약을 체결하고 이 수익을 동등하게 배분했습니다. 이런 수익 공유 시스템은 팀 간의 재정적 격차를 줄이고 리그 전체의 흥행에 도움을 줍니다. 팀들은 서로 경쟁 관계면서도 기업으로서는 상호 의존적인 비즈니스 파트너라는 인식이 반영된 것입니다.
그 이후 흔히 알려져 있듯이 NFL의 정규 시즌과 슈퍼볼의 TV 중계 인기는 급속도로 올라갔습니다. 특히 슈퍼볼의 인기는 꾸준히 증가해서 2015년에는 시청자 수가 1억 1,440만 명이었습니다. MLB 월드 시리즈나 NBA 파이널 시청자 수 약 2천만 명과 비교하면 슈퍼볼 인기는 굉장히 높습니다. 게다가 시청자들 중 46%는 여성으로 남녀 모두가 즐기는 스포츠로 평가받습니다. 인게임이버 방송국은 30초에 92억 원 수준인 슈퍼볼 광고로 엄청난 수익을 얻습니다. 광고 창출 능력이 오르면서 TV 중계권 가치도 상승했습니다. NFL 연간 TV 중계권 가치는 1983년 5,500억 원에서 현재는 13조 원까지 올랐습니다. 40년 만에 24배나 증가한 것입니다. 실제로 NFL은 2021년 소수의 기업들과 매년 13조 원씩 11년 총 143조 원 규모의 미디어 권리 계약을 체결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런 천문학적인 중계권 수익은 NFL 팀들의 매출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특히나 모든 팀이 균등하게 가져가기 때문에 팀 간의 재정과 실력 격차는 줄어듭니다. NFL은 FA 시스템이 과거부터 있었지만 구단들은 보류 조항을 통해 선수와 재계약이 가능했습니다. 보류 조항은 계약 기간이 끝난 선수와 재계약할 권리를 소속 구단만 가지도록 합니다. 이로써 구단이 선수를 트레이드하거나 은퇴시키지 않는 한 팀을 떠나지 못하도록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불만이 쌓이자 1947년 NFL은 1년 옵션으로 보류 조항을 대체했습니다. 이 규칙은 선수의 계약을 자동으로 갱신할 수 있는 팀의 권한을 단 1년으로 제한합니다. 그러나 그 후 14년 동안 단 한 명의 선수도 이를 이용하지 않았습니다. 1년 옵션을 행사한 선수는 연봉의 90%만 받게 되어서 선수들은 급여 삭감을 원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또한 보상제도 등 진짜 FA를 가로막는 여러 제도들에 반발한 선수연맹은 결국 1989년 NFL을 고소했습니다. 이에 NFL은 플랜 B FA로 대응했습니다. 이는 구단이 명단에 남을 37명의 선수들을 선택할 수 있고 나머지 선수들만 진짜 FA가 됩니다. 당시 로스터 인원은 47명이었기 때문에 사실상 핵심 선수는 여전히 보류 조항으로 잡아두고 하위 10명을 내보내기 위한 것입니다. 당연히 선수연맹은 플랜 B에도 불만을 품었고 다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 결과 NFL과 선수연맹은 플랜 B를 폐지하고 진짜 FA를 합의했습니다. 이렇게 1993년부터 시작된 FA가 현재까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NFL은 드래프트와 중계권 동등 배분에서 봤듯이 균형 잡힌 경쟁 리그를 중요한 가치로 여깁니다. 그러나 FA 도입으로 특정 팀에 유능한 선수들이 쏠려 이 가치가 흔들릴까 걱정했습니다. 이를 위해 FA 도입 바로 다음 시즌인 1994년에 하드캡을 시행합니다. 하드캡은 셀러리캡의 한 종류로 선수단 연봉 총합이 상한선 이상을 넘으면 안 되는 규정입니다. 이로써 비싼 선수들을 여럿 영입할 기회를 사전에 방지하고 재정력이 부족한 팀들도 우승 경쟁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합니다. 1994년 하드캡은 455억 원이었고 리그 전체 수익금에 맞춰 상승해 올해는 3,356억 원입니다. 또한 셀러리 캡과 반대로 하한선을 제한하는 셀러리 플로어도 있습니다. 선수단 총 연봉이 셀러리 캡의 90%를 넘어야 하는 규정입니다. 구단 수익을 늘리기 위해 선수 투자를 아끼고 몸값이 높지 않은 선수들로만 구성한 팀도 리그의 균형을 깨는 건 마찬가지입니다. 이처럼 선수단 연봉을 제한해 FA로 인한 비싼 선수들의 쏠림 현상과 왕조팀을 사전에 방지합니다. 이외에도 NFL의 성공 전략으로는 티켓, 상품, 스폰서 등의 수입 분배, 적은 경기 수, 슈퍼볼 단판제 등이 있습니다. 이런 성공 전략들은 NFL이 전 세계에서 유일한 미식축구 리그라는 점을 이용했기에 가능했습니다. 사실 미식축구의 해외 리그가 부재하다는 것은 세계화를 가로막는 단점 요소입니다. 또한 경기 규칙이 복잡하고 월드컵 같은 유명 국제대회가 없다는 점도 하나의 요소입니다. 물론 NFL은 최근에 세계화를 위한 여러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2007년부터 매년 NFL 경기를 해외에서 열고 있습니다. 지난 시즌에는 런던에서 3경기, 독일 프랑크푸르트에서 2경기를 치렀고 내년에는 브라질에서 열리는 경기를 포함해 국제 경기 수를 8회로 늘릴 예정입니다. 이런 노력들로 인해 지난해 미국 밖에서 슈퍼볼을 시청한 사람은 총 5,600만 명이었는데 이는 전년 대비 7% 증가한 기록입니다. NFL은 앞으로 미국을 넘어 세계 시장에서도 성공할 수 있을까요?